예,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사냥개들의 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노숙자들 속여서 신분증을 가져가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몰래 대출을 받아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장면이 또 하나 있고, 그 주인공인 건우의 어머니가 불법적인 계약을 하게 되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또 같이 갚아 나가는데 그 이자가 하루라도 변제하지 못하면 딩덩이처럼 매일매일 불어나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됐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실한 청년 복서죠. 건우가 나오고 발랄한 복서죠. 우진이 나옵니다. 우연히 대출업자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재명이라는 사람이 노숙자 복장을 하고 지하도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접근을 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죠. 우리는 노숙자 협회에서 나왔다. 지원금을 받아줄 수 있으니 협회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분증을 받아가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되죠. 몰래. 그리고 대출을 받는 액수는 대포 통장 하나에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10개만 받아도 5억이 된다. 이 범행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나서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모르고 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분증이랑 공인인증서랑 OTP랑 체크카드를 속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분증 주면은 대출을 받아줄게,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신분증과 OTP와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금융거래 매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양도를 하거나 준 사람이나 양수받은 사람은 다 처벌을 받게 되죠. 형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제6조에서 적금매체, 금융매체 이런 것들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사항 1호에서 이런 적금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 물론 적금 매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대포 통장을 만들고 이제 대출을 허위로 받은 사람, 그 일당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가 꽉 찼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돈을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네. 그래서 처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양형 기준은 매년 책자로 변호사들한테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기본이 4개월에서 10개월 징역형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4개월, 10개월에서 감경될 수도 있고, 4개월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가중될 수도 있죠. 10개월보다 더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1년 6개월 이렇게 형량이 정해질 수도 있는데, 감형되는 경우가 또 몇 가지가 있고, 또 가중되는 경우가 또 몇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 신분증 도용하거나 줄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도 참 그 점이 궁금하던데요. 신분증만 있으면은,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은행 거래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비대면으로 인터넷상, 앱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사례가 있었는데,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 신분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손님 몰래 휴대폰을 개설을 한 거예요. 그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만든 거죠.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을 깔고, 그 안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인인증서도 만들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잖아요. 그 휴대폰으로 받아서 공인인증서도 만들게 되고, 은행 거래를 통해서 통장도 만들게 되고, 그 통장으로 또 대출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법으로 신분증만 가지고도 본인이 직접 은행 가지 않고 또 비대면으로 영상통화 얼굴 보면서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대출이 있다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채무의 독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일단 항변을 하실 텐데요.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은행에서 수긍을 하진 않겠죠. 일단은 소송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래 계좌는 이제 지급 정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신고도 하셔야 될 것이고, 금융감독원이나 112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놓으시고 소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을 받아간 일당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소송을 해서 나는 이제 아무런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증을 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긴다,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최소한 6개월, 1년까지도 걸릴 것이고, 이겼다 하더라도 피해 보전을 다 받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면은 곧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시겠죠. 초반부에 보면은 건우의 엄마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불공정한 계약서를 또 들이밀죠. 이자를 되게 적게 주겠다,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라고 이제 사인을 하라는데, 그 계약서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 계약서는요? 대출 연장 수수료라고 나도 처음 보는 건데, 대출금 완납할 때까지 원금 10%를 매주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 어머니 대출금이 5천이야. 근데 수수료만 500이라고. 근데 그 수수료 한 번 못 내면 2배로 뛰어. 이자도 5%에서 20%로 바로 올라가. 이거 일부러 못 잊게 하려고 작게 써놨다고. 이거 사기야. 안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빨리 갚아야지. 이거 한 달 안에 이자 억대, 집도 담보야. 조그맣게 하루라도 변제기를 넘기면은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매일매일 불어나게 돼 있고, 되게 불공정한 불리한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것까지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돈을 다 못 갚게 돼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임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액수가 더 많아져서 그 사채업자들이 그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도 부수고 협박을 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머니가 이자 계약, 대출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 법을 위반한 계약,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위반하는 계약,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해서도 위반되는 계약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은 그런 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그 뒤에 형법상이나 민법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채를 통해서 돈을 빌렸을 경우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채당금 등 명칭이 뭐든 간에 돈을 빌린 사람이 대부업자한테 돈을 줬을 때는 원금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돈을 줬을 때는 다 이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 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20%를 초과해서 이자라고 줬을 때는 그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유를 초과해서 이자를 많이 지급했을 때는 원본으로 충당을 먼저 해주고요. 원본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이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고 원금으로 해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공제된 액수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대부업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아시고, 법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구나.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민법에서 379조에서 이자를 제한하는 법정률이 정해져 있죠. 연 5%로 되어 있고, 상거래일 경우에는 연 6%로 되어 있고, 이자 제한법도 있어요. 이자 제한법에서는 이제 최대 20%로 제한되어 있고, 또 대부업법에서는 20%로 또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을 아시면은 부득이하게 사채업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시게 되더라도 이자율이 20%라는 거 숙지를 하시고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사냥개들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 보니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렵다 보니 이제 사금융권,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제 사채도 빌리시고 하시는데, 뭐 이런 사채를 빌리실 때도 이자 제한법이 있고 대부업법이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혹시라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셨거나 뭐 이런 이제 일당들에게 속아서 신분증이나 뭐 OTP나 체크카드를 이제 양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심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